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 드디어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하락의 의미는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을 확인했다. 고점을 확인했다. 오늘 밤에 그래서 저점이 낮아져서 쿵 하고 레벨 다운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어젯밤에 고점 확인해서 이제 더 이상 넘어가는 건 힘들어 라고 어젯밤에 이제 시장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9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16거래일 정도 이렇게 상승하던 이 흐름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은 일단은 일시정지가 된 상태고, 아직 이 흐름이 끝났는지 어쨌는지는 오늘 밤에 이제 저점을 낮추면서 어제 만들어 놓은 저점은 오늘 밤에 낮추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을 하느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지수가 연속적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한다면은 드디어 십몇 거래일 동안 상승하던 그 흐름이 끝났구나, 하락 중 반등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그래서 뭐 골고루 잘 빠졌습니다. 뭐 다우 0.5%, 나스닥 0.8%, S&P 0.6% 골고루 빠졌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보시면은 뭐 그냥 맨날 그 부양책 이야기, 뭐 코로나 백신 이야기, 맨날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 신문 기사에다 대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집니다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기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어젯밤에 그래서 뭐 요런 흐름들 전반적으로 다 새빨갛죠. 어젯밤에는 좀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오랫동안 좀 보다 잤어요. 한 새벽 1시 정도까지 보다 잤는데, 1시 정도에 어떤 사인이 나오길래 해서 그냥 거기서 꺼버리고 자버렸습니다. 새벽 1시에 이게 어젯밤에 분봉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5분봉인데요. 어젯밤에 이제 5분봉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정말 달러하고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달러의 장대 음봉 나오면은 지수 팍 오르고요.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면은, 달러의 장대 양봉 나오면은 지수 팍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1시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1시는 아니고, 새벽 1시는 대충 이 정도 지점일 거고, 아무튼간 맨 처음엔 지수가 좀 올랐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장중에 여기 저점을 붕괴시키고 한번 쿵 내려앉았었어요. 내려앉고 나서 여기서 싼 고점 만드는 순간부터 이제 지수들이 힘이 팍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넘어서는 순간, 여기 있는 이 저항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지수가 힘이 확 빠지면서 주식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넘어서 돌파 한착 하는 거 보고 그냥 꺼버리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그 달러 인덱스가 요즘에 진짜 세상 전체 금융시장에 모가지를 쥐고 흔들고 있다라는 거 어젯밤에 좀 다시 한번 좀 느꼈고, 아무튼 근데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는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요 정도 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최소한 93.2 정도 밑으로는 더 안 내려가겠구나,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이 있구나를 확인한 거고, 이제 오늘 밤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얘가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 상단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자빠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음봉 하나 쭉 뽑아져 나오면서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 물론 계속 지금도 박스권 안에 있지만 박스권 안에서 레벨을 또 낮춘다, 다시 93.2 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또 지수 오르겠죠. 아무튼 그 달러 인덱스의 흐름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뭐 당연히 똑같습니다. 지수들도 뭐 모양들이 다 똑같았어요. 어제 새벽 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제 탁 하면서 틀어진 겁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그 특정한 자리를 넘기 시작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자리 정도 됐었죠. 여기 이쪽 라인 붕괴시키면서 S&P가 자빠질 때, 이 5분봉입니다. 여기 붕괴시킬 때 달러 인덱스가 딱 그 고점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신기하게 딱딱딱 누군가 그 절대자 한 명이 이렇게 위에서 쭈무르듯이 이런 느낌이 참 아무튼 들었는데, 아무튼간 뭐 S&P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장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제가 며칠 전이 아니고 이제 어제 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한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3산이죠. 지금 3번 고점 확인하고 나서
지금 그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이 강력한 패턴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3거래일 동안 고점을 넘지 못했고 하락 마감했네 라고 이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죠. 3월 13일 날에. 이런 모습이 미국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같다. S&P 뭐 대략적으로 여기쯤에 있는 이 저항을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고, 그리고 어젯밤에 저점을 낮추면서 흘러내렸으니 괜찮은 패턴이 나온 겁니다. 하락 쪽에 어떤 추세 전환을 하는 좀 건전한 패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P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V자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V자로 꺾이는 경우. 근데 자,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좀 보셔야 될 게, 6월 달에 이런 패턴 나오고 꺾였죠. 지금 이런 패턴의 응용 버전이란 거예요. 지금 모습이. 여기 6월 달에 꺾였던 거, 지금의 모습,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요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자리가 다른 거죠. 자리가. 예를 들면 여긴 뭐예요? 여기는 어떤 물론 이쪽에 있는 저항 부분은 무시하고 일단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쌍고점 이런 게 아니었죠. 직전 고점 이런 거 없이 신고가, 이 뒤쪽에 있는 상황 무시하고 신고가 쓰는 상황에서 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좀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다르다. 여기 직전 고점 많이 낮춘 상태에서 지금 이런 패턴이 여기쯤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은 이제 한번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한국하고 하루의 시차가 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국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런 패턴이 나왔으니 오늘은 코스피가 빠지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오늘 밤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코스피 빠졌던 것처럼, 어제 한국이 빠졌던 것처럼 이런 그림을 만들면서 오늘 밤에 흘러내려 주면은 사실상 이제 어떤 추세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표현은 추세 전환이라고 했는데 추세 전환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 하락 중 반등의 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오늘 밤도 흘러내린다면은. 자, 그런 점들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뭐 똑같은 그림만 조금씩 다른 거죠.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시초가를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S&P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도 그러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뭐 3거래일 정도 어느 고점을 넘지 못했고, 어제보다 종가가 많이 낮아졌고 하락 마감했고,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쏟아질 수 있는 준비는 한 거예요. 다만 보시면 여기 시초가는 지켰고 S&P는 여기 시초가도 붕괴시켰다는 점. 그러니까 S&P가 훨씬 약한 거죠. 지금 나스닥이 좀 강한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얘도 뭐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흘러내리느냐 안 흘러내리느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미국이 하락하는 게 당연한 날입니다. 하락하는 게 당연한 날인데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면은 뭐예요? 또 똑같죠.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 뭐 변동성 지수 정도나 좀 살펴볼까요? 똑같죠. 뭐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저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요날 이틀 동안 언더슈팅 했던 거, 그러니까 언더슈팅이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게 언더슈팅이다 라는 게 밝혀진 거고, 결과적으로 25를 지킨 꼴이 됐습니다. 25를 지킨 꼴이 됐고,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왜냐면 선물 쪽 S&P나 나스닥 이런 지수들이 나 위쪽에서 인버스 좀 매집했어 라는 일단 이런 모습, 나 여기쯤이 고점이야 라고 어젯밤에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동성 지수 조금씩 좀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놔야 되겠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나스닥 변동성은 어제 뭐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이래저래 이 변동성 지수들이 박스권 내에서 놀면서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박스권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안 내려오고 중간에서 개기고 있다. 중간에서 개기다 튀어 올라오면 반드시 이번에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 정도는 뭐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다음번에 상승하면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미국장의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한국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장은 뭐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어제 흘러내리기도 했으면 이제 사실상 뭐 그죠? 사실상 이제 뭐 9월 말부터 시작된 이 반등의 흐름은 끝이다라고 이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의하셔야 될 점,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뭐 장중에 갑자기 어이없게 뭐 폭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점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력한 변동성이 터져 나오는 거는 보통 어떤 이 변곡 자리에서나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제가 볼린저 밴드를 제가 보시면 이 코스닥 인버스에 띄워놨는데, 이 뭐 이런 거 보고 대충 판단하셔도 되겠죠.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너무 어이없게 볼린저 밴드를 막 팍 찍고 나와버려 가지고 막 변동성을 준다든가 이래버리면 일단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대쪽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인데 뭐 갑자기 장대 양봉이 팍 뽑아져 나오면 뭐 이러면 또 도망가야 되겠고,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평화롭게 그냥 잘 빠지고 있는 모습, 뭐 특별히 이상한 것도 없고, 어쨌든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콜옵션이 좀 추세적으로 좀 죽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콜옵션 같은 경우 아직까지 좀 더 빠져야 되거든요. 콜옵션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 자리가 있는데 이까지 좀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하락에 대한, 뭐 지수 하락에 대한 목표치들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인버스 조금 그래도 조금 그래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매집은 요 밑에서 다 사인 드렸고, 뭐 매수할 기회는 뭐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이 줬으니까 알아서들 잘들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뭐 매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그죠? 뭐 솔직히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아. 이평선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뭐 트리플 바닥 정도 확인하고 며칠간 변동성 죽였다 방향성 위쪽으로 틀었으니까, 힘이 강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강력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이번에 매수를 만약 잘 하셨다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단타를 쳐도 되고, 뭐 계속 매매하셔도 되고, 어쨌든 요리는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죠? 재료는 똑같이 줬는데 이제 그걸로 뭐 어떻게 요리를 해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고기를 줬으니까 뭐 수육을 삶아 먹든 삼겹살을 구워 먹든 뭐 수프를 해 먹든, 알아서 제육볶음을 하시든 그건 알아서 요리를 하시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솔직히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하셔도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방향이 틀어졌다는 가정하에 조금 이제 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막 갑자기 장중에 뭐 변동성을 준다거나 이런 특별한 일만 없으면 그냥 오래오래 들고 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수가 좀 계속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대략적으로 뭐 해보자면, 이것도 뭐 사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날이 몇 거래일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빠졌습니다. 자, 고점이 10월 13일 날 나왔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 7거래일, 여기서부터 7거래일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러니까 최소 뭐 오늘은 별일이 나지 않을 것 같다. 뭐 인버스 하락이 최소한 뭐 오랫동안 뭐 일주일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 그냥 대충 넣어 놓으시고, 이런 생각은, 중요한 건 어쨌든 무슨 일 생기면 도망가야 된다.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최소한 한 5거래일 빠졌고, 여기서는 한 최소한 7, 8거래일 정도 빠졌으니까 뭐 최소 5거래일에서 7, 8거래일 정도는 빠질 수 있겠지 않냐라는 생각 정도는 뭐 해볼 수가 있겠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스피 쪽은 지금 하락의 목표치가 이번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르르 캉캉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점이 제법 많이 낮아졌죠. 여기 비교해 보시면 지금 여기도 못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걸 왼쪽 어깨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보면 여기가 왼쪽 어깨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어깨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약한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뭔가 일이 좀 벌어지는 굉장히 초창기에 와 있는 것 같으니까 쉽게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번 좀 끝까지 개겨보는 거를 한번 최대한 한번 개겨봐도 괜찮을 자리인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